그림 4-12를 보시면요. 그림 4-12가 보면은 좀 이해할 만한데 또 자세히 보면은 뭐가 좀 요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ITTC 1978만 얘기하려고요. 뒤에도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레이놀즈 수 변화입니다. 레이놀즈 수. X축이 레이놀즈 수고요. Y축이 무차원화된 전체 저항이에요. RT를 2분의 1 로 V제곱 S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래프 한번 대충 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쭉 떨어지는 거를 뭐라고 써놨어요? CF.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형상 계수를 구했다고 하면은 정확히 몇 %만큼 증가했겠죠? 형상 계수만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모형의 레이놀즈 수 영역이고 여기가 실선의 레이놀즈 수 영역입니다. 그 다음 뭐 딴 거 더 있어요? 없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뭐가 요상하게 올라가다 말다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놨네. 여기 밑에도 보면은 똑같은 개형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레이놀즈 수가 커질 때 CF가 줄어드는 거 이해돼요? 응? 레이놀즈 수가 커질 때 CF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우하향을 하는 이유. 애초에 곡선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옛날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CF를. 약속을 그렇게 했죠. 여기 이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에서 얘랑 얘 사이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뭐였어요? 이거 점성저항이잖아요. 점성저항. 점성저항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꾸불꾸불한 곡선이 뭐냐고 되어 있으면은 책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CTM, CTS라고 써져 있어요? 책에? 모형 자체의 모형 선체의 전체 저항. 모형 선체의 진짜 선체의 전체 저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전체 저항에서 CV 빼면은 여기 점선에서 빨간 선까지 거리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체 저항에서 CV 빼주면 우리가 뭘로 알아요? 조파 저항이죠? 그 조파 저항이 여기서 W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상한 게 레이놀즈 수가 커질 때 조파 저항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그림에 보면은. 근데 원래 우리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레이놀즈 수랑 조파 저항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곡선은 람다가 정해져 있을 때 람다가 고정되어 있을 때 프루드 수가 레이놀즈 수랑 같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어이쿠. S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 모형선이니까. 우리가 실제 배에서 원래 모형시험 설계를 할 때는 디자인 스피드에 맞춰서 우리가 모형시험 설계할 때 디자인 스피드에 맞춰서 프루드 수를 정해요. 그쵸? 근데 아까 우리 실험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디자인된 프루드 수를 기준으로 앞뒤로 몇 개 더해서 한 6개쯤 한다 했잖아요. 많으면 9개쯤 하고.
그럼 그때 프로듀스 변해요, 안 변해요? 프로듀스를 변화를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네. 배속도를 조금 다양화를 해주니까 프로듀스가 당연히 변해요. 근데 L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듀스를 변하면은 얘가 변해야겠죠. 얘가 변하면 레이놀드스 어떻게 돼요?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선 하나를 딱 손에 쥐고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모형선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듀스를 변화를 시키면은 레이놀드스도 같이 변화를 해요, 당연히. 쉽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정해놓고 얘를 변화를 시키면은 레이놀드스도 따라서 변화를 해요. 프로듀스를 변화를 시킬 때. 심지어 비율도 같죠. V가 똑같이 분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변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형 실험을 할 때 기본 내용이 프로듀스는 똑같이 알고 뭐 레이놀드스는 다르게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모형이랑 실선의 관계인 거고 모형선만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프로듀스 바꾸면 레이놀드스도 똑같이 변해요. 다만 레이놀드스의 변화에 따른 CF 변화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곡선 저기 정해져 있으니까 옛날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람다가 고정되어 있는 모형선 스케일에서 배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놀드 수를 바꾸면은 프로듀스도 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프로듀스가 변할 때 그 전체 저항 곡선이고 따라서 점성 저항에서 전체 저항의 차이를 구하면은 걔가 CW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 배 스케일로 오면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그게 우리가 프로듀스를 맞춰서 실험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모형선에 대해서 CW를 어떤 레이놀드 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프로듀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듀스에서 대응되는 레이놀드 수가 있긴 한데 이 프로듀스에서 조파 저항을 그대로 따서 실제 배에 프로듀스에 실제 배에 대응되는 프로듀스를 보면은 걔가 조파 저항이 된다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CF고 여기는 형상저항이라고 C폼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KCF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거 둘 다 더한 거를 우리가 C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배울 게 CW랑 형상저항을 더한 값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CR이라고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뭐 수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선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레이놀드 수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배 스케일을 정해놓으면은 레이놀드 수가 변할 때 프로듀스도 같이 변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레이놀드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모형이랑 실선 관계에서 레이놀드 수랑 프로듀스 수를 같이 맞출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배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선에 대해서는 프로듀스 수랑 레이놀드 수가 같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뭐를 목표로 맞춰요? 먼저 프로듀스 수를 목표로 맞춰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레이놀드 수는 CFC 가지고 그냥 추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살짝 얘기를 해주자면은 다음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형상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거예요. C폼을. 옛날에는, 지금은 말고 옛날에는 형상 저항을 계산하는 이 K를 계산하는 방법이 별로 신뢰성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이라고 잘 맞는 것은 또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 개념을 안 들여오고 그냥 CF는 CF만 썼어요. CF를 점성 저항의 전체로 보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얘는 계산됐고 CT는 어떻게 해요? 실험을 통해서 쟀죠. 실험을 통해 얻는 건 CT 곡선밖에 없어요. 이 곡선. 그러면 이걸 쟀고 CF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체 CT에서 CT 어디 갔냐? 전체 CT에서 CF를 빼준 나머지라고 해서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한자로 잉여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저항이란 말로 잉여 저항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잉여 저항이 프루드 수에 대응되는 함수고 그 프루드 수에 대응되는 잉여 저항 CR이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걸 그대로 붙여주겠죠. 그러겠죠? 이 CR을 그대로 붙여주자면은 실제보다 좀 더 값이 크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CR을 가지고 K를 생각 안 하고 CR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2차원 방법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2차원 외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외삽이 뭐냐면은 모형선 스케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바깥으로 확장을 해서 추정을 하는 과정이라 외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로 내삽이라는 거 있는데 내삽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죠.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주어지면 그 안에서 추정하는 게 내삽이고 얘는 외삽이라고 해요. 바깥을 추정하는. 그래서 이 CR이라는 개념이 옛날엔 쓰였다. 지금은 뭐 더 좋은 3차원 방법이라고 해서 CF에다가 형상저항, 3차원 형상으로 인한 저항까지 고려를 해줘서 형상저항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3차원 외사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주로 배울 게 그럼 K는 어떻게 구하냐?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K 구해가지고 실제 배 저항 추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ITTC 1978 방법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국부 유동장이라는 거 뭐 말은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그 정도로 하면은 4장 끝나고 다음 주에 5장하고 6장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볼 건데 중간고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첫 번째 중간고사랑 똑같이 객관식으로 비대면으로 볼 거고 그때 20문제 봤죠? 같은 숫자나 아니면은 제가 한번 내보고 뭐 이거 20문제씩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하면은 좀 줄일게요. 네. 뭐 억지로 문제 내봐야 요상하게 꼬아낸 문제라서 여러분들 어차피 풀어봐야 별로 시간만 잡아먹고 그럴 거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내서 제가 시험 양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출석 다시 써주세요.